3월 22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가 벌써 됐네요. 오늘부터 이번 주는 챕터 4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챕터 4는 사이클로 알칸에 대한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알리파틱 알칸, 그러니까 링을 만들지 않은 오픈 체인이죠. 오픈 체인이 되어 있는 알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 뭐 두 가지 이렇게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5 멤버 링을 만들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이클로 알칸이 요거는 사이클로 알켄인 것이고요. 이렇게 5 멤버, 6 멤버, 6 멤버. 더블 본드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6 멤버. 이렇게 4개의 링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이드 이런 쪽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릭 알칸의 일부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천연물에 해당되는 내추럴 컴파운드에 보면 5 멤버하고 6 멤버 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오늘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번 챕터 4에서 카본 3개가 사이클릭 링을 만들고 있는 컴파운드, 그리고 4개, 5개, 6개까지 그렇게 크게 4종류의 사이클로 알칸에 대한 그 안정도, 스테어빌리티하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천연물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이클릭 알칸이 5 멤버하고 6 멤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하구나, 스테이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부탄 혹은 사이클로프로판 같은 4 멤버 그리고 3 멤버 이런 것들은 천연물에서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스테어빌리티, 안정도가 낮다는 것이죠. 사이클릭 링을 만들고 있을 때는. 자, 이제 그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클로 알칸은 우리가 3 멤버링하고 사이클로 프로판, 사이클로 부탄 4 멤버죠. 카본이 4개, 사이클로 펜탄 카본이 5개, 그리고 카본 6개, 사이클로 헥산 이렇게 4종류가 가장 유기화학에서는 중요한 그런 사이클릭 알칸이 되겠어요. 자, 역시 사이클로 알칸도 보면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이드로젠 2개씩이 각각 카본에 이렇게 본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 숫자가 n개일 때 하이드로젠 숫자는 2n이 되는 거예요. 2n 플러스 2는 어사이클릭 알칸인 경우는 양쪽 터미널에 있는 카본에 하나씩의 하이드로젠이 있기 때문에 CnH2n 플러스 2였었고, 사이클로 알칸인 경우는 양쪽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 대신에 그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2개의 하이드로젠이 빠지는 것이죠. 그죠? 2개가 사이클릭이 되면서 빠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너럴한 포뮬라는 Cn개의 하이드로젠은 2n개, 2개의 하이드로젠이 각 카본에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사이클로 알칸의 그 노멘클레처는 우리가 전에 챕터 3에서 했던 알칸의 노멘클레처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의 예외적인 거, 사이클릭 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어런트를 정할 때 이 룰을 처음으로 이제 어사이클릭과 다른 룰을 정할 수가 있어요. 보면 자, 페어런트 그룹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사이클릭 링,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근데 카본 수를 비교를 먼저 해봐요. 그러면 많은 쪽이 페어런트 체인이 되는 거죠. 자, 메틸 사이클로펜탄인 경우 사이클로펜탄은 카본이 5개짜리예요. 반면에 남아있는 치환계는 카본 1개짜리. 따라서 카본 수가 많은
사이클로펜탄이 페어런트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메틸은 취환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넘버링을 굳이 한다면 여기가 무조건 1번이 되겠죠. 취환기가 있는 쪽에. 자, 여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는데요. 사이클로프로판 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본 4개짜리 부탄이에요. 그러면 사이클로프로판은 카본이 3개, 그 다음에 부칠 그룹은 카본이 4개. 따라서 카본 수가 많은 이 부탄이 페어런트 체인이 되는 것이죠. 즉 3멤버링에 사이클로프로판은 치환기로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1번 카본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클로프로필 그리고 부탄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칸에 해당되는 그런 컴파운드이고 사이클로링은 취환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사이클로 알칸에 2개 이상의 취환기가 있는 경우 이 넘버링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디가 어느 카본이 넘버 1번이 되는 것인지. 자, 이제 사이클로 헥산의 2개의 메칠이 메타 위치에 있는 경우, 자, 여기 카본하고 여기 카본 중에 하나가 1번이 되면 돼요. 자, 여기를 1번으로 하고 그 클록와이즈로 1, 2, 3를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넘버링이 되겠죠. 반면에 오른쪽은 똑같은 메틸 그룹 여기를 1번으로 했을 때 엔티클록와이즈로 1, 2, 3, 4, 5, 6 이렇게 하게 되면 메타 위치에 있는 2개의 메칠의 그 카본의 넘버링이 이쪽이 더 빨리 시작이 되겠죠. 즉 1, 3, 1, 3 다이메칠 사이클로 헥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엔티클록와이즈로 하게 되면 1, 5가 돼요. 그래서 1, 5보다는 앞에 1은 동일하지만 여기가 빠르니까 두 번째 취환기가 넘버링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세 컴파운드, 뭐 동일한 컴파운드지만 넘버링 사례는 취환기가 3개가 붙어있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되겠죠. 2개의 메칠이 있고 1번과 4번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요 메칠의 also 위치에 에틸이 있는 이렇게 3개의 컴파운드 취환기가 있는 경우에, 자, 넘버링을 이제 조금 더 복잡해요. 여기를 1번으로 해서 넘버링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에틸 그룹이 있는 카본을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칠을 1번으로 하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세 가지에서 클록와이즈로 1, 2, 3 그리고 엔티클록와이즈로 1, 2, 3 해서 전체적으로는 6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방법이 정확한 넘버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역시 똑같아요. 그 첫 번째 1번은 뭐 무조건 취환기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먼저 오도록, 두 번째에서도 동일하면 세 번째 취환기가 먼저 넘버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대로 한번 해보면 여기를 1번으로 하고 엔티클록와이즈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취환기가 2번, 4번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1, 2, 4 이렇게 취환기 넘버링이 돼요. 자, 반면에 여기를 1번으로 해서 클록와이즈로 해보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가 메칠 그룹이 6번의 넘버링이 돼요. 그래서 1, 2, 4 대비 1, 2, 6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를 1번으로 해서 클록와이즈로 해보면 두 번째 취환기가 3번 카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4번. 그래서 1, 2, 두 번째에서 어떤 늦게 넘버링이 되는 거죠. 왜? 1, 3, 4니까 1, 2, 4 대비로 두 번째 취환기가 넘버링이 늦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그 사이클로 알칸의 노멘클레처에서 크게 그 어사이클릭 대비로 알리파틱 대비로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넘버링하는 치환기가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어사이클릭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사이클로링 안에 카본 치환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 빨리 넘버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치환기도 동일하다 그러면 세 번째 치환기가 넘버링이 빨리 되는 그런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페어런트 체인을 결정을 할 때 사이클릭 알칸을 무조건 페어런트로 하는 게 아니고 치환기의 카본 수가 더 많다면 그 치환기가 오히려 페어런트 체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사이클로 알칸인 경우에 우리가 그 시스 트랜스라는 아이소모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3멤버링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사이클로 알칸은 챕터 3에서 우리가 컨퍼메이션이라는 컨퍼머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그마 본드 간에 싱글 본드 간의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스테레오 아이소모, 컨퍼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이 아닌 경우는 이 시그마 본드 간의 로테이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컨퍼머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이클로 알칸은 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그 오픈체인 알칸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참고로 뭐 사이클로 알칸이나 오픈체인 알칸 모두 보면 난폴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널트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 알칸에 있어서는 그 컨퍼머, 로테이션에 의한 컨퍼메이션 현상이 훨씬 적게, 매우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로테이션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아이소모, 시스와 트랜스라는 그런 아이소모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릭 그 링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취향기 위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취향기 위치, 요게 서로 같은 쪽 혹은 반대쪽,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3멤버 링을 여기 평면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두 개의 취향기가 둘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자, 같은 방향으로 두 개의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멤버 링을 중심으로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반대 방향으로 가 있죠. 그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대로 위치하고 있다는 트랜스라는 두 개의 아이소모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챕터 3에서 컨퍼머인 경우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아이소모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보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이솔레이션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클립스보다는 스테이크 폼이 뭐 스테이블한 것은 맞지만 에너지 레벨이 차이가 나지만 두 개를 쉽게 분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사이클로 알칸에서 시스와 트랜스는 시스나 트랜스나 둘 다 분리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그런 아이소모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왜? 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링을 브레이킹을 하기 전까지는, 즉 어사이클릭 알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스와 트랜스가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모를 시스 트랜스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챕터 4에서 챕터 3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스테레오 아이소모리즘이라는 것은 동일한 몰레큘 그 오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톰 간에 연결되는 게 2D로 보면 동일한 컴파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오리엔테이션으로 보게 되면
다른 화합물이 되는 요거를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멀라이제이션 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인 경우는 이 커넥션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일한 카본과 하이드로젠 혹은 다른 애톰, 동일한 넘버는 동일해, 포뮬러는 동일하지만 애톰 간의 커넥션이 달라지는 그런 거에서 이 다른 물질이 되는 요거를 우리가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라고 했고, 요거는 2D 개념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되면 이 두 개, 시스와 트랜스인 경우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숫자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커넥션도 동일해요. 2D로 보면. 근데 3D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3D로 보게 되면 메칠이 같은 방향, 이때는 메칠이 업다운, 반대 방향. 3D로 바라보는 경우에 달라진 아이소모. 요거를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죠. 자, 뭐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요거는 그 사이클로부탄의 평면을 기준으로 둘 다 업, 시스죠. 그 다음에 업, 다운 이렇게 브로모와 에칠이 있는 경우는 트랜스가 되게 돼요. 이 두 개가 트랜스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본 사이클릭 알칸을 중심으로 업다운 혹은 같은 방향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인 경우도 시스 트랜스가 있어요. 더블 번드가 있다라고 그러면 두 개의 치환기가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 하나는 업, 더블 번드 여기에요. 업, 다운이면 트랜스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알케인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다음에 또 나올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뭐 더블 번드가 있다고 할게요. 두 개의 치환기가 시스로 있거나 트랜스로 있거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치환기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나 4개인 경우, 이럴 때는 시스 트랜스라는 게 정의를 낼 수가 없어요. 치환기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새로운 스테레오 아이소머 E폼, G폼 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지폼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챕터 4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파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게 뭐냐면 사이클로 알칸, 크게 4종류의 사이클로 알칸을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떠한 스테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 4개 간의 상대적인 스테어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2개의 스트레인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스트레인은 앵글 스트레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앵글은 여기를 먼저 볼게요. 3멤버, 4멤버, 5멤버, 그리고 사이클 헥산 6멤버의 앵글, 이너 앵글이 60도, 90도, 108도, 120도 이렇게 앵글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평면 구조로 가질 때, 플랜할 때 전제 조건은.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카본이 보면 sp3예요, 그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sp3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것이죠. 테트라헤드럴 해요. 그 이야기는 이 이너 앵글이 테트라헤드럴의 가장 아이디어란 109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앵글 스트레인이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반대 경우 109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앵글 스트레인이 더 강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프로판을 보도록 할게요. 3멤버 링에서 이너 앵글이 각 60도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이디어란 109도, 테트라헤드럴 특성의 각도 109도 대비로 상당한 앵글의 디비에이션 차이가 있어요. 거의 50도에 가까워. 그래서 앵글 스트레인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결론이 되겠죠. 자, 사이클로프탄은 이너 앵글이 90도잖아요. 그죠? 90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앵글 스트레인이 109도 대비로 19도, 약 한 20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판보다는 적은 앵글 스트레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90도 자체도 상당한 앵글 스트레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사이클로프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펜탄. 사이클로펜탄은 거의 아이디어란 테트라헤드럴 각도 109도에 거의 근접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이클로펜탄인 경우는 앵글 스트레인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6멤버링의 사이클로헥산인 경우는 120도예요. 자, 120도니까 다시 테트라헤드럴 109도로부터 또 멀어져요. 약 한 10도 이상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 네 종류의 사이클로 알칸이 아주 플래너한 링을 만들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사이클로펜탄이 가장 앵글 스트레인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은 사이클로헥산, 그리고 그 다음은 사이클로부탄, 매우 큰 차이로 사이클로프로판, 이렇게 스테어빌리티가 낮아집니다 하는 것이죠. 가장 안정한 것이 사이클로펜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언스테이블한 것이 사이클로프로판이다. 이렇게 요 내용을 이해를 해주게 되면 앞에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종류의 사이클로 알칸에 대한 스테어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앵글 스트레인,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앵글 스트레인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앵글 스트레인은 사이클릭 링인 경우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카본이 109도인 아이디어란 테트라헤드란 각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안정도, 앵글 스트레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토셔널 스트레인이에요. 역시 챕터 3 컨펌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토셔널 스트레인 자체는 그 옆에 있는 뭐 애텀 혹은 본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본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클립스가 되는, 본드가 중첩이 되게 되면 발생되는 리펄전 인터랙션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토셔널 스트레인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왜?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토셔널 스트레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스테릭 스트레인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애텀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기는 리펄전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인터랙션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로 토셔널 스트레인이 가장 앵글 스트레인과 더불어 크게 두 가지가 스트레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스테릭 스트레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 사이클로 알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하는지를 추정을 해보면 당연히 난폴라 하면서 플래너하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그 평면성을 스스로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안정화되는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래너리티를 줄이면서까지 이 앵글 스트레인 혹은 토셔널 스트레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링이 평면성을 잃어버리는 퍼클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앵글 스트레인과 토셔널 스트레인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거꾸로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주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이클릭 알칸에서는.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앵글 스트레인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자, 요거 PPT에 이 자료 이 피겨 4-3이 없어가지고 요 책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피겨 4-3 요거는 버전이 조금 옛날 버전이에요. 여기를 보게 되면 링 사이즈가 3개, 사이클로 프로판, 사이클로 부탄, 사이클로 펜탄, 뭐 헥산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로 가면 상대적인 에너지 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제 측정한 결과를 봤더니 3멤버링과 4멤버링은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에너지 값이 높다. 즉 앵글 스트레인 플러스 토셔널 스트레인이 합친 값이 되겠죠. 매우 높아요. 즉 언스테이블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3멤버 링을 갖고 있는 사이클로프로판이 조금 더 약간 언스테이블해요. 근데 뭐 그 차이는 무시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이클로펜탄이 에너지 값이 0 기준으로 약 한 26kJ/몰 정도로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6멤버링의 사이클로헥산이 가장 낮은 에너지, 즉 낮은 스트레인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most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죠. 사이클로헥산 대비로 약 26kJ 정도 큰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less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그 실제로 계량적으로 그 분자를 태워 가지고 나오는 그래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을 계량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베이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사이클로펜탄이 가장 안정하다. 앵글 스트레인이 가장 작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이클로헥산, 그 다음이 사이클로부탄, 사이클로프로판이다. 근데 이 두 개는 맞아요. 실제 좀 전에 피겨 4-3을 보게 되면 두 개가 가장 언스테이블하죠. 그죠? 얘가 조금 더 언스테이블하긴 하지만. 근데 사이클로펜탄과 사이클로헥산은 거꾸로예요. 그죠? 베이어가 주장했던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로헥산이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26kJ/몰만큼 사이클로펜탄이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어가 생각했던 가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절반이 맞은 것은 앵글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정화도의 순서를 정한 것은 절반은 맞아요. 근데 가장 안정한 사이클로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클릭 알칸은 플래너하지가 않다라는 게 베이어가 생각을 못한 틀린 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 특히 사이클로부탄도 그렇고 사이클로펜탄, 사이클로헥산은 플래너하지가 않아요. 3D 개념으로 보면 링퍼클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가 스테어빌리티가 거꾸로 되는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다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략적인 그 네 종류의 사이클로 알칸에 대한 앵글 스트레인을 중심으로 테트라헤드란 109도로부터 많이 건접되어 있느냐 혹은 그 편차가 커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달라질 것이다. 스테어빌리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이제 그 하나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3D 개념에서 관점에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이클릭 그 링이 를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본이 가장 짧은 사이클로프로판이에요. 카본 3개짜리. 사이클로프로판은 무엇보다 그 이너 앵글이 60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스트레인이 많이 걸려요. 어디에서? 앵글 스트레인이.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보면 CH 본드가 다 이클립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클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토셔널 스트레인도 상당 부분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에 의한. 자, 여기 모델을 가지고 카본 3개죠, 그죠? 자, 링을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이 모델을 가지고 링을 만들 때 이게 상당한 이 저항력, 앵글 스트레인이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손가락에 힘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사이클의 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매년 수강생 중에 뭐 한두 사람한테 이 모델을 주면서 한번 사이클릭 링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면 상당한 손가락에 스트레인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링이 잘 안 만들어져요. 스트레인이 크다는 거죠. 앵글 스트레인이. 자, 그렇게 해서 매우 힘을 줘서 만들어야만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판이라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앵글 스트레인이, 그러니까 이너 앵글이 60도가 돼야 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픈 체인에서 사이클릭을 만들 때 상당한 스트레인이 걸렸다는 거. 그게 하나.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카본과 카본 사이에 본드 요 세 개가 있죠. 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좀 휘어져 있어요. 조금씩. 자, 요게 이제 요 뒤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약간 벤트가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자연스럽게 앵글 스트레인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보면 이 세 개의 그다음에 아래쪽 세 개의 CH 본드가 이클립스가 돼 있죠. 그렇죠? 이클립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토셔널 스트레인 자체가 여기도 역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4kJ/몰 정도씩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자, 이제 사이클로프로판은 그 앵글 스트레인도 가장 크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토셔널 스트레인도 상당 부분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본드가 쉽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언스테이블 하다는 이야기죠. 3멤버 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딱 가해져도 이 링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본 간의 본드 이 세 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크한 본드다 하는 거죠. 약한 본드예요.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드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화학적인 반응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리액티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알칸 본드보다는 매우 위크하고 리액티브 합니다. 3멤버링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겠어요. 자, 계량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사이클릭 프로판인 경우에 그 본드를 끊기 위해서 370kJ/몰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사이클로프로판은 이거 대비로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255kJ/몰이면 본드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판은 링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매우 리액티브한, 링이 잘 끊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카본 간에 이 조금 휘어져 있는 그 그림이 여기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카본과 카본 간에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본딩이 된 게 아니고 앵글 스트레인에 의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살짝 휘어져 있는 이런 벤트가 되어 있는 그런 카본 간의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모델로부터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카본 4개짜리 사이클로부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카본 하나를 더 붙이도록 하면 자, 링을 끊고 모델로는 이게 쉽게 잘 안 꺼내지네. 스트레인이 있어서. 자, 카본 4개짜리 사이클로부탄을 자, 요번에 사이클로부탄은 링을 만들 때 사이클로프로판보다는 좀 쉬워요. 그 손가락에 느껴지는 그 저항력이. 앵글 스트레인이 그만큼 적게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부탄 링을 만들었고요. 자, 사이클로부탄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이클로프로판보다는 적은 앵글 스트레인을 발생을 하죠. 90도 정도. 따라서 테트라헤드롤한 109도 대비로 약 한 19 혹은 20도 정도의 앵글 스트레인의 편차가 있고, 그 정도의 앵글 스트레인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사이클로프로판은 카본을 중심으로 3개의 CH 본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이클로프탄은 카본 4개니까 4개의 CH 본드가 있죠. 카본 수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더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판보다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더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앵글 스트레인이 줄어든 만큼 토셔널 스트레인은 오히려 늘어난 그런 특성을
사이클로프로판 대비로 사이클로부탄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가된 토셔널 스테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래서 토셔널 스테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근데 그렇게 줄이다 보면 앵글 스트레인은 오히려 조금 다시 반대로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한 개의 카본이 25도 정도로 조금, 요 카본이죠, 요 평면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세 개 카본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 이게 모델로 보기가 이렇게 썩 쉽지는 않아요. 굳이 이렇게 약간 올려져 있는. 그래서 요 세 개의 카본은 동일한 평면이라고 보고, 요 네 번째 카본은 25도 정도, 조금 25도 올라가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이클립스에서 스태그가 돼요. 조금 스태그. 그래서 토셔널 스트레인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사이클로부탄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한 그런 폼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사이클로펜탄하고 사이클로헥사는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체 사이클로 알칸 중에서도 상당히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컴파운드 안에서 챕터 4 제일 앞에서 이제 보여줬죠. 5 멤버링 혹은 6 멤버링을 갖고 있는 그런 내추럴 컴파운드 구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유기화학에서 사이클로펜탄은 이너 앵글이 108도예요, 그죠? 그래서 앵글 스트레인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반면에 카본이 하나 또 늘었죠, 그죠? 펜탄이 되면서. 따라서 CH 본드가 또 늘었어요. 그만큼 토셔널 스트레인은 오히려 증가가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플래너한 그런 평면성을 갖기보다는 링퍼클링에 의해서 난플래너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요인은 크게 잡히는 발생하는 토셔널 스트레인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앵글 스트레인은 워낙 없었던 앵글 스트레인은 오히려 증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줄어드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앵글 스트레인보다는 그래도 더 많다면 스테어빌리티가 가장 최적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목적으로 플래너리티가 퍼클링에 의해서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목적으로 역시 네 번째 카본이 평면으로부터 이렇게 벤트아웃이 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모델링 해볼게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카본을 도입을 하면 두 개의 카본을 본드를 하는데 되게 쉽게 쑥 돼요. 손에 반발력이 거의 없이. 왜? 앵글 스트레인이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릭 링을 만들 때 그냥 쑥 하면 잘 만들었어요. 자, 앵글 스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펜탄을 모델링을 했고요. 카본 5개, CH 본드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클립스 폼이 되어 있다면 토셔널 스트레인이 매우 크게 걸리겠죠. 그럼 스테빌리티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4개의 카본은 플래너한 평면을 이루고 하나 남아있는 한 개 카본이 이 플래너로부터 벗어나는 벤트아웃이 되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앵글 스트레인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조금 발생이 돼요. 하지만 토셔널 스트레인이 약간 여기서 조금 보면 스태그드 형태로 좀 변했죠. 그죠? CH 본드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스태그드 형태가 됐어요. 이클립스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토셔널 스트레인을 많이, 앵글 스트레인이 올라간 것보다는 더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이클로펜타는 컨포메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개의 카본은 플래너한 평면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카본은 벤트아웃이 되어 있는, 이렇게 요 카본이 쏙 벤트아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CH 본드는 살짝 스태그드 포맷에 가까운, 이클립스가 아니고 그런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5 멤버링의 사이클로펜탄에 대한 3D 관점에서의 그 모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사이클로펜탄도 그 내추럴 컴파운드에서 중요하긴 해도 역시 그 6 멤버링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헥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컴파운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피겨 4-3에서 계량적인 그 스테어빌리티의 그 수치를 보여줬지만 사이클로헥산은 가장 안정한 그런 컨포머예요. 그러다 보니 천연물, 내추럴 컴파운드에서 매우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이클로 알칸이고, 자, 이 컨포머 3D 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카본의 스켈레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정한 폼이에요. 카본 6개가 자, 요렇게 그리고 하나의 카본은 여기로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 3번 카본은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 폼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체어 폼, 여기가 이제 머리를 자동차 시트라고 볼 수 있죠. 헤드레스트가 여기 있고, 여기는 발받침이 있는 듯한. 그래서 체어랑 생긴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이런 사이클로 헥사는 그 여러 가지 가능한 여기에서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사이클로 헥산의 컨포머 모양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스테이블한 것은 체어 컨포메이션,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안정해요. 스테이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체어 컨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앵글 스트레인도 거의 안 걸리고 토셔널 스트레인도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이 토셔널 스트레인 자체가 모든 CH 본드가 스테이그 폼이 되기 때문에 토셔널 스트레인도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앵글 스트레인도 109도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갖기 때문에 앵글 스트레인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체어폼이 2개의 스트레인이 안 걸리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그런 3D 관점에서의 모양이 체어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뉴만 프로젝션으로 하게 되면 CH 본드가 다 스태그 되어 있죠, 그죠? 이클립스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토셔널 스트레인이 가장 안 걸리는 것이죠. 자, 요거 역시 모델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6개의 카본이 이제 됐어요. 6개가 되면서 자, 역시 사이클로펜탄과 동일하게 링을 이렇게 만들 때 걸리는 저항력은 거의 없어요. 앵글 스트레인이 거의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6개 카본으로부터 사이클릭을 만들었고, 자, 만약에 이 6 멤버 링이 이 카본 6개가 동일한 플래너한 평면상에 위치를 한다라는 그런 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6개 카본이 다 플래너예요. 자, 이렇게 되면 뉴만 프로젝션 이 모양하고 달라지죠. CH 본드가 거의 다 이클립스가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CH 본드가 거의 다 이클립스가 돼요.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토셔널 스트레인이 엄청 크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클로헥사는 매우 언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평면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3번과 6번 카본을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요렇게 링 버클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네 개의 카본은 평면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평면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본과 3번과 6번 카본은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체어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체어 폼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뉴만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CH 본드가 보면 거의 다 스태그드 폼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위아래가 그렇게 더 크게 안 돼 있어서 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한 스태그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모델링이. 그렇죠. 요거는 다 스태그드 폼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토셔널 스트레인이 상당히 미니마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매우 증대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갖는 체어 컨포머가 사이클로헥산에서 주로 존재를 하는 그런 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체어 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그 네 개의 평면에 있는 카본을 각각 두 개를 있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 쪽, 순서는 상관이 없어. 아래쪽 그걸 각각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된 제어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패러럴하게 그려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도 보면 파란색도 패러럴 해요. 좀 떨어져 있긴 해도 이렇게 패러럴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제 그 사이클로헥산에서 가장 안정한 컨포머가 체어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체어폼으로 존재를 하긴 하지만 조금 에너지 값이 높은 언스테이블한 그런 또 다른 컨포머 두 종류를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언스테이블한 거, 그러니까 체어폼, 보트폼, 트위스트 보트폼,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그 중에 가장 언스테이블한 게 보트폼이 되는 것이죠. 자, 보트폼은 네 개의 카본이 평면에 있는 것은 동일해요. 체어폼이랑. 차이점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카본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그래서 네 개의 카본은 평면을 이루고 있고 3번과 6번이 둘 다 업. 그래서 마치 보트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스테릭 스트레인이 갑자기 생기게 되죠. 스테릭 스트레인이죠. 3번과 6번 카본에 있는 이 CH 본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보트폼으로 있는 사이클로헥산인 경우는 생긴 모양은 보트랑 비슷하고 앵글 스트레인이 크게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클립스 인터랙션, 여기에는 스테릭 인터랙션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런 이클립스 폼이 됨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어 폼보다는 언스테이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토셔널 스트레인이 이 보트 폼이 되면 이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쪽을 조금 트위스트를 해요. 조금 토셔널 스트레인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모델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보트 폼으로부터 약간 이 트위스트된 그런 이제 변형된 트위스트 보트 컨포머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보트 폼보다는 조금 더 뭐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앵글 스트레인 자체는 거의 걸리진 않아요. 자, 트위스트 보트 폼을 보게 되면 이 스테릭 스트레인 자체는 여전히 걸리고 있지만 이 토셔널 스트레인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느냐 하면 그 트위스트 보트 폼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헥산은 가장 안정한 체어 컨포머 대비로
토셔널 스테인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3kJ/mol 정도 언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 모델이 훨씬 잘 보이는 트위스트 보트죠. 보트에 조금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죠. 자, 해서 사이클로헥산인 경우에 이 카본 6개를 가지고 사이클 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정한 폼은 체어폼입니다 하는 것이죠. 체어폼이 가장 안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 가능한 컨포머 중에서 보트폼이 있고, 보트폼이 가장 언스테이블 하겠죠. 이 보트폼보다는 조금 토셔널 스테인을 줄이기 위해서 트위스트 보트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는 체어폼이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사이클로헥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체어폼에 대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치환기가 한 개 이상 그 존재할 때 그 체어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챕터 4에서 남아있는 파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월요일날 수업 평소보다 조금 그 짧게 그렇게 이제 일단 종료를 할 텐데요. 지금 챕터 4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보면 체어폼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클로헥산에 한 개 이상 치환기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 치환기의 위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3D 관점에서 액시얼 폼과 이퀘토리얼 폼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치환기가 액시얼로 있을 때와 이퀘토리얼로 있을 때 이 체어폼 사이클로헥산에 대한 스테어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어느 한쪽은 좀 더 스테이블하고 어느 한쪽은 레스 스테이블하겠죠. 그런 영향성을 이제 남아있는 챕터 4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치환기가 두 개가 있을 때 과연 시스 트랜스라는 개념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겠죠. 두 개의 치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치환기가 시스로 들어갈 때 그리고 트랜스로 들어갈 때 어떤 스테어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자, 그런 것들을 3월 24일 수요일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